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KBS 인터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KBS 기자의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2.5 내지 2.6%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니냐. 당시 청와대의 참모들이나 경제부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불과 5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5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특파원들을 향해서 전면 하향 수정했습니다. 2.0 내지 2.1%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자, 불과 4, 5개월 만에 이런 장밋빛 전망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선 부회장을 만나고 다니는 것, 이런 이미지를 자주 보여주는 것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되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리무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훨씬 못 미치는 2.0 내지 2.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을 찾은 이 홍남기 부총리는 현지 특파원들,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초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제시했는데 2분기까지 실적과 3분기 전망을 종합하면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말 속에 상당히 많은 함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2.0 내지 2.1, 7월 초 불과 석 달 전에 2.4%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2.5 내지 2.6%를 전망하고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엉터리 자료를 들이대면서 1분기는 어떻고 2분기는 어떻고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예측들은 다 빗나갔습니다. 2.5 내지 2.6%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달에 이야기했는데 7월달에 경제부총리가 2.4로 내리고 또 10월 들어가서 2.0 내지 2.0으로 또 내렸습니다. 1%대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경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2.5, 2.6에서 2.0, 2.1로 이렇게 추락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사과 그리고 정밀한 분석은 없습니다. 막연히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했을 때 또 청와대 관계자들은 기자들한테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기니 정부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과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SOC 투자 그리고 민간 경제 활력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못하니까 또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니까 민간 경제 활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대 저성장으로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자, IMF가 2.0%를 예상했습니다. OECD가 2.1%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이 수준이 올해 성장률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것일지 모릅니다. 자,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당초 2.6에서 2.0%로 0.6%포인트나 낮췄습니다. 결국 정부의 올해 실질적 목표는 성장률 1%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추세라면 1%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요즘 건설 투자, 민간 경제 활력, 규제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액션을 들어가야죠.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현장은 그렇게 체감하지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전에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초 또는 5월달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잘 되고 있다, 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했던 많은 말들이 지금 국민들을 화나게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 말 때문에 지방에 있는 조선업, 건설업, 자동차업 종사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경제가 무슨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좋은 줄 알고 있는가? 그러니 결과입니다. 이게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2.5 내지 2.6%를 전망했는데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불과 5개월 만에 경제부총리는 2.0 내지 2.1%를 이야기합니다. 소기의 경읽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현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실패했단 말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떡값도 못 주겠다. 종업원들. 이런 대한민국 현실을 문재인 정권의 경제 관료들은 이해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2.4 내지 2.5%로 전망했습니다. 그전에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것도 줄인 건데 불과 석 달 만에 또 추락했습니다. 자, 정부는 지난해 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때 올해 성장률을 2.6 내지 2.7%, 경상수지 64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홍 부총리는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5, 2.6%로 추정하는데 옛날처럼 3% 성장은 우리 경제 체력으로 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 체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경제의 체력은 튼튼하다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펀드멘탈은 늘 좋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망친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민간 경제 주체들이 져야 할까요? 정부가 져야 할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변명할 구석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이 경기 부진의 이유를 해외로 돌립니다. 국외로 돌립니다. 물론 국외가 상당히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 경기 부진 이유를 홍남기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미중 간 무역 갈등 이런 것들로 꼽습니다. 국내 기업의 동력 약화도 꼽습니다. 우리 기업의 국내 동력이 약화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3.3%에서 3.0%로 낮췄습니다. 0.3%포인트. 우리는 2.0% 정도로 이제 갔습니다. 자,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둔화, 특히 중국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확산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에서 스스로 투자와 일자리 만드는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워낙 동력이 약해져 있다. 올해는 재정이 주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세금으로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품질이 좋지 않은 단거리, 짧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민간에서 스스로 투자와 일자리 만드는 노력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투자할 이 이유를 잘 못 찾기 때문에 이 투자할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홍 부총리는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납니다. 한일 간의 무역 갈등도 그중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변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싸듯 탄압한 적이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거의 수조 원을 갖다가 잃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지금 한일 경제 갈등이 근본적으로 2.0%로 성장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줬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영향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 그 전에 김동연 전 부총리, 다들 관료 출신입니다. 본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청와대의 심부름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청와대 경제 사령탑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경제부총리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정책실장이 더 목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은열 민주당 경제통 비례대표 의원 말처럼 권한을 대폭 정부에 이양해 주십시오. 이낙연 총리한테 주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청와대가 제발 사사건건 개입하려 하지 말고 장관들한테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한번 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그 정도 기회를 줬는데 이 정도로 경제가 추락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대단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가려져 있지만 경제야말로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스스로 자백을 한 셈입니다. 물론 이게 해외 경제 요인에 영향이 있으면 사실입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는 경제 활력이 이렇게 사라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